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위원님 지난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또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더라고요.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먼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크리스마스 주간에 지난주부터 해갖고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3일째 크게 내리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S&P 500 모두 1% 이상 내렸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3%까지 내려놨습니다. 모든 섹터가 내렸고요. 특히 에너지라든가 금융주의 전체적인 하락 속도가 지금 가파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구체적으로 66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가요. 그나마 68달러 수준에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이러한 외적인 이런 상품 가격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오미크론의 확산이 상당히 가파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BBB 법안이라고 있습니다. Build Back Better라는 것인데요.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더 나은 미국의 재건을 위한 법안인데요. 바로 그 입법 자체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팽팽하기 때문에 51대 49 내지 50대 50이 되면 부통령의 결정으로 이제 상원에 통과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소위 약간 보수적인 민주당 상원 한 명이 자기 거기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는 얘기하면서 올해 일단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통과를 노렸었는데 그건 일단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7,500억 달러의 소셜 스펜딩 그리고 환경 및 환경 관련 투자 법안 이런 것들이 모두 어려지면서 전기차는 물론이고 태양광이라든가 수많은 법안 관련된 주식들은 같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오미크론 플러스 그런 경제 외적, 저희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께 잘 어우러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골드만삭스는 재빠르게 내년도 GDP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특히 1분기는 기존의 3%에서 2% 내렸고요. 2분기는 3.5에서 3%를 내렸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그럼 종목별로 한번 볼게요.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대부분이 하락했지만 특히 산업재 섹터들이 많이 내렸고요. 여행 관련주는 좀 혼조권에 보여졌습니다. 보잉이나 캐터필러 같은 것들 많이 내렸고요. 항공주나 그리고 크루즈 관련주는 등락이 좀 엇갈렸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또 보합 수준이었고요. 카니발 크루즈 같은 경우는 또 강보합 정도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너지의 대표적인 주식인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제법 많이 2% 가까이 내려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킹홀딩스도 전체적으로 약보합 이상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캐터필러도 2, 3%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슈거리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오늘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위에서 또 많이 또 대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도 오늘 전체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잖아요. 애플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조 달러 터치한다고 했다가 아직은 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알파벳도 2조 달러 터치한다고 했다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고, 빅테크주들의 모습은 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양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요. 애플도 오늘 좀 흘러내려 0.6% 정도 레벨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를 보면 4, 5% 정도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알파벳도 말씀하셨던 대로 2조 달러를 터치를 제대로 못하고 약간 흘러내면서 직전 저점을 약간 위태로운 그런 정도까지 와 있고요. 아마존도 2% 내리막을 그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소위 BBB 법안이 통과가 올해 안에는 여튼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련된 테슬라에 비롯한 전기차들 재미없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3, 4%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관심 있는데 썬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흘러내리는데 사실 썬럼도 오늘 8, 9%가 내려갔고요. 태양광의 ETF의 대표적인 탄이라고 있습니다. TAN인데요. 이런 ETF 자체도 오늘 거의 7%나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여하튼 모든 주식이 거의 다 내린 그런 하루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를 좀 기분 좋게 맞이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주간 첫날부터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과연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과거에 혹시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간에 좀 참고해 볼 만한 통계 자료가 있었을까요? 크리스마스 주간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항상 보면 블랙 먼데이라는 월요일 날 안 좋았던 기억이 아마
많은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비스포크라는 곳에서 통계를 하나, 흥미로운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1993년 이후죠. 1993년 이후니까 얼추 이제 27, 8년, 거의 30년 동안에 매일매일 월화수목금에서 갭 하락이 나온 이후에 어떤 흐름이 보여주었느냐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거의 30년 동안에 309번 동안이 소위 갭 1% 이상 갭 하락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을 보면 월요일이 두 번째를 많았습니다. 월요일이 70번이 있었고요. 금요일날 빠졌던 것이 82번이 있었는데요. 그런 70번이 내려갔던 그런 갭 하락했던 1% 이상 갭,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1% 갭 하락했던 날의 평균 하락은 갭은 1.93%였고요. 시초가 대비 0.22%더 내렸고요. 하루 종일 보면, 평균 보면, 풀리 보면 2%가 떨어졌던 것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경험 보면 갭 하락한 날 제일 많이 떨어졌다는 날이 월요일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이 그만큼 과거에 보면 그렇게 좀 무지막지하게 떨어졌던 많았던 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날인데요. 화요일 날 내일 어느 정도 반등하냐는 것인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월요일 날 그런 갭 하락하고 급락했던 그 다음 날은 평균 0.87%가 반등했다는 역사적인 통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것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투자자의 심리를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소위 백신을 많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자기는 이제 3차 백신까지 부스터샷까지 맞은 것으로 알려진 CNBC의 짐 크레이머가 코로나19에 이제 확진된 것으로 자기가 밝혔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자기는 뭐 마일드나 약간의 그냥 큰 증상 없는데 이제 아내분은 이제 좀 아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하락을 여전히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은 이제 오늘 자기네 체리티 펀드에서 헬스케어 관련 주식을 오늘 더 산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분의 얘기는 모두가 부정적이라는 것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기회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무엇을 팔지 아니면 무엇을 사야 할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정도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 크레이머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좀 워낙 급격하게 하락한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역발상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어떤 그 분석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사실 많이 떨어지면 보통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서너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이제 겁나니까 주식은 무조건 비중을 줄이는 것도 분명히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퀄리티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 비율이 좋은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ROE가 자기 자본 이익이 높거나 아니면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이 좋은 이런 것들을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퀄리티 주식을 사는 것들이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가장 편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딴 일을 하는 거죠. 취미 생활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는 방법이 있겠고, 네 번째는 꾸준하게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매번 아니면 매달 아니면 매주 주식을 꾸준히 적립적으로 모아간다 그러면 꾸준히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더 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역발상 투자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굳이 제가 번역을 했지만 역발상 투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식이 올해 내내 재미없거나 오히려 많이 떨어진 것을 사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모두가 좋다고 그럴 때 좋다는 주식을 파는 것도 역발상 투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정리드리면 다수의 투자 전략이나 모멘텀 주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작년에 제일 부진했던 것이 결국 에너지랑 금융주였는데요. 그런 것들을 작년에 연말에 샀으면 올해 가장 큰 혜택을 봤다는 것이 대표적인 역발상 투자인데, 근데 이 역발상 투자들이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티그룹에서는 이런 것을 보면서 2021년에 부진했고요. 올해 부진했고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은 주식들을 오히려 보는 것이 어떠냐 하면서 역발상 투자 관련 주식을 5개를 선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만한 것들은 중국 주식이죠. 알리바바가 있겠고요. 피델리티, 네이셔널 인포서비스라는 회사가 있고, AT&T 하면 대표적 주가 계속 흘러내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 한 25% 떨어진 페이팔, 그리고 올해 내내 결국 연초 대비 마이너스 났다 월트디즈니, 이런 5개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실 만한 것이 알리바바는 대표적으로 오늘도 뭐 6, 7%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 이슈 있는 데다가 중국 정부에서부터 다양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것이 되겠고요. 피델리티 인포 서비스는 이제 금융 서비스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AT&T가 이제 상당히 논란거리인데요. AT&T는 오늘 현재도 8%대 배당 수익률을 주지만 주가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큰 이유가 없겠는데요. 조만간 AT&T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컷을 이제 공식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튼 페이팔도 같은 흐름이죠. 최근에 주가가 워낙 급락하는 것이 되겠고요. 디즈니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좀 처음에 재미를 보려다가 올해 3월부터는 계속 흘려내리는 주식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역발상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받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5가지 기업 가운데 물론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AT&T가 좀 눈에 띄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 컷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기 아니면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으로 통신주를 또 꼽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네. AT&T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그 자세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AT&T에 대해서 이제 바클레이즈가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 최근 들어서 여튼, 소위 AT&T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T&T뿐만 아니라 버라이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신주가 재미없고, 반면에 이제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통신주를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죠. 시장이 어렵고 이렇게 경기가 앞으로 불확실한 거,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저 역발상 투자 관점에서 재미없는 것들, 그러면서도 회사가 망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이 좀 성장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소위 디펜시브한 겁니다. 그래서 방어적 섹터 주식을 딱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드렸던 통신주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는 리츠 관련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일부 이제 산업재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더 많이 얘기하는 것은 유틸리티입니다. 근데 유틸리티는 이제 미국 주식을 하셨던 분은 조금 이해를 하지만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들 유틸리티는 대한민국의 한국전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섹터 자체 비중이 그렇게 관심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큰 성장을 하는 것들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리츠라든가 그리고 통신주 그리고 이런 것들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헬스케어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큰 성장보다는 결국은 안정적인 방어적 흐름, 배당도 꾸준히 주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방어적 섹터 그리고 일부 그중에서는 퀄리티 스탁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들 중에 또 방어적 섹터, P&G 같은 것도 같은 묶음으로 거기에 통신주도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고 그에 논리적 설득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통신주나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큰 선호도를 갖고 있지 않으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침 그런 관점에서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기존에 중립해서 오늘 AT&T를 매수를 올려놨습니다. 논리적인 건 이겁니다.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그대로 직역하면 크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빅 점프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 크게 오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바클레이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슈되는 것이 워너 비니어를 분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고 결국은 경쟁 격화에 따른 우려감이 이미 가격에 충분히 녹아져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2022년은 결국은 통신주를 비롯한 소위 방어적 섹터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 주가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AT&T는 $3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 한 25% 정도 위에 있는데 저는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AT&T가 이제 파란색 그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5년 동안에 주가가 무려 44%가 떨어졌어요. AT&T가요. 그러니까 AT&T 미국의 제일 큰 소위 유선부터 해서 통신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노란색 표현됐고 그림으로 보면 위에 보이는 것이 텔러스입니다. 텔러스는 이제 미국에도 상장돼 있고 캐나다도 상장돼 있고 이제 캐나다의 통신사입니다. 1, 2위 정확히 한 2, 3위권 하는 통신사인데요. 이 통신사는 같은 기간에 44%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웬만하면 다 떨어졌고 미국에서도 T-모바일 정도가 그나마 좀 덜 떨어진 주식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같은 통신주에서 AT&T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AT&T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바클레이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앞서 얘기했던 시티그룹도 그런 소위 역발상 투자로 좀 얘기하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역발상을 생각한다는 거는 싸니까 그 싼 거 사서 훨씬 네. 더 큰 수익 얻어야지 이런 사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AT&T를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역발상이긴 하지만 그런 개념은 아닌 거네요. 오히려 포트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겠네요. 근데 역발상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나마 회복에 어떤 자기네가 봤을 때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런 주식, 뭐 디즈니도 마찬가지, 그리고 AT&T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그 안에서 과연 AT&T나 통신주가 내년에 정말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네. 생각이 이게 지금 AT&T가 지금 너무 빠졌고 내년에 좀 회복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AT&T 같은 걸 해보시는 거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자신 없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 표를 던지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말씀드렸던 이제 역발상 투자 전략이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저희 내년의 변동성 대비 최근의 흐름을 봐서 굳이 하나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배당이나 소위 자사주 맵을 꾸준히 늘리는 그런 주식군이라든가 아니면 퀄리티 같은 주식들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ETF를 소개해드리면 QUAL이라는 퀄리티 ETF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QUAL ETF 같은 것들이 오히려 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였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잠시 후 7시 20분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워즈가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미국 시장의 시황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라이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